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잘해보자라고 계약서 도장을 찍으러 간 건데 사실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까지 그만두고 뭔가 의미 있고 보다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미국에 갔는데 막상 저 친구가 야 이거 잘하면 떼돈 벌 수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돈 버는 거 좋은 거긴 하지만 좀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갔을 때 아직도 아파트에서 일할 때였는데요. 한국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뭐 음료수 한 잔 안 주고 앉더니 계속 신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뭐 탐스 뭐 1대1 기부 공식 막 이러면서 이게 뭐 왜 의미가 있는지 막 너무 열심히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틀 뒤에 이 사진이 이 친구가 사는 요트거든요. 작은 요트인데 집이 없어요. 그냥 요트에서 살고 먹고 살고 뭐 집에 퇴근해서 요트 타고 한 바퀴 돌고 오고 막 이런 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저랑 강호시 대표와 브레이크 이렇게 그리고 다른 친구랑 4명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바다를 둥둥 떠났죠. 거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합니다. 그 영어로 How far would Tom's go?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가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을 테니까. 브레이크가 잠깐 생각하더니 post converse? 막 이러더라고요. Or maybe even more than that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버스, 다음 컨버스 정도? 그러면서 어쩌면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하면서 막 훈훈하게 하하하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뭐 망철래 그 숫자입니까 그게? 하여튼 그렇게 꿈과 희망이 부풀어서 강원시 대표와 함께 한국에 돌아오게 돼서 2007년 광화문 지하 사무실 야채 가게와 세탁소 사이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게 잘 됐느냐? 사실 잘 안 됐어요, 처음에. 왜냐면 초장부터 처음에 저희가 수입했던 신발이 2200켤레였어요. 근데 2200켤레 와서 막 다 뜯어봐서 신나서 떴는데 진짜 전부 불량인 거예요. 왜냐면 탐스라는 회사도 너무나 새로운 회사였고 그런 관리가 생산관리, 품질관리 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신발인데 좌우 짝짝이 이런 신발들이 온 거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싶었지만 이걸 포기하면 뭐 저희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한창 맞추기 시작합니다. 좌우 해서 맞는 것들을 모아서 한 그거를 한 3주 정도를 했어요. 3주를 하고 나니까 딱 절반이 살아남더라고요. 1100켤레. 1100켤레. 그래 이제 우리는 사업할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또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좀 자초한 것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보세샵이라든지 아니면 신발 멀티샵이라든지 여기다가 뭐 팔았으면 잘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막 사실 가진 건 별로 없고 뭐 아무도 몰라주는 브랜드지만 우리 브랜드는 뭐 100년간의 브랜드를 만들겠어. 뭐 우리 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지킬 거야. 막 이러면서 안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스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곳에서 적당한 가격,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팔겠다라는 생각을 시작을 하니까 팔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의 어떤 패션 유통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곳이라서 저희가 아예 몰랐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책정했던 게 미국 현지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겠다. 왜냐면 우리는 어제까지 소비자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그리고 뭐랄까 이 신발 팔 때 더 비싸게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게 과연 맞을까? 왜냐면 이 신발은 1대1 기부 공식이잖아요. 많이 팔아야 많이 기부할 수 있는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는 가격에 근접하게 해서 책정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가격 책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통 마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유통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고난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1차적으로 해소됐던 게 저희가 탐스를 처음 팔았던 매장은 일반 매장이 아니고요. 카페였어요. 그 아틀리에 프로젝트라는 어떤 2층에 있던 복합 문화 공간을 자칭하는 카페였는데 그 구석 한 구석에 저렇게 신발을 침대 위에 올려주고 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친구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카페였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취지가 좋고 디자인이 좋다 막 이러면서 취급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시작으로 저기서 올려놓고 이제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다 보니까 바로 앞집에서 있으셨던 샌프란시스코 마켓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편집샵, 남성 편집샵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마켓 대표님이 보시고 이거 엄청 싼데? 근데 엄청 좋네 하면서 갖고 와서 파시기 시작하고 또 지나가다가 뭐 지금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에이랜드라는 우리나라에서 꽤 큰 어떤 편집샵 또 바이어들이 보고 괜찮은데? 해서 연락이 오고 그렇게 신세계 백화점에서 편집 매장을 내시면서 이거 괜찮겠는데? 연락이 오고 저희가 영업한 적이 없어요. 그냥 괜찮은데? 하면서 연락이 오고 그럼 저희는 물건 드리고 괜찮은데? 그러면 저희 그 까다로운 그 기준으로 여기는 괜찮아 그러면 드리고 여기 부려 그러면 안 드리고 그러니까 되게 그랬던 거죠. 그렇게 아틀리에 프로젝트에서 시작했던 게 지금은 이제 한 14군데 정도가 됩니다.
나름 저희의 기준으로 탐스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통이 늘어나면서 탐스의 어떤 인지도나 그런 판매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탐스의 어떤 성장 요인은 어떤 견인차를 했던 거는 바로 일반 고객들이었어요. 바로 여기 계신 뭐 신발 신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일반 고객들 그리고 아닌 분도 보이긴 하는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탐스를 신고 다니시면서 저희가 뭐 시키지도 않은데 탐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탐스 처음 받았을 때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이분들이 탐스 신고 다니면서 다른 분에게 탐스의 스토리를 해주시는 거죠. 이 신발 한 켤레 사면 한 켤레 기부하는 신발이야. 가끔 잘못된 정보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정확한 정보가들이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 카운터가 안 돌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시간 뭐 어디까지였죠? 네, 저희 같이 일하는 어떤 여직원분이 화장품 가게에 놀러 갔습니다. 저희 친구가 하는. 그래서 거기서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어떤 고객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보니까 탐스인 거죠. 그때는 탐스가 되게 귀할 때라서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화장품 가게 친구한테 저거 우리 신발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그래? 그러면서 좀 친한 척 하기 위해서 신발 예쁘신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신발을 하나 사면 하나 아이들한테 기부하는 그런 좋은 신발이고요. 진짜 예쁘죠. 하면서 막 이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친구들, 가족들, 회사 직장 동료들 그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단지 그게 온라인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 블로그 탐스에서 검색해 보시면 너무너무 많은 게 나와요. 회사들 일반적으로 파워블로그 돈을 주고 리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인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탐스를 사고 거기에 대한 느낌들, 예쁘다부터 편하다, 아니면 이거 정말 의미가 좋다 이런 것들을 자기 버전으로 자기 이야기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주위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주위 사람들의 어떤 그 좋은 평을 듣고 마치 트위터 같은 곳에서도 탐스 샀어, 대박, 막 이런 이것들이 RT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탐스의 어떤 그 성장세, 한국에서 성장세, 미국에서 성장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어떤 고객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말하는 보통 고객이라는 표현도 저는 싫어하는데요. 탐스를 신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탐스는 불과 4년, 한국에 3년 됐는데 전 세계 한 30개국 정도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작게 시작했는데 많이 팔고 있는 거죠. 4년 만에. 적게 파는 나라도 있고요. 많이 파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처음 말씀했듯이 이게 계속 팔리면 계속 기부가 됩니다. 1대1 기부 공식은 탐스 수지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나도 있지만 총 23개국에 신발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르헨티나 아이들한테 몇 명한테 주고 싶어 시작했던 거지만 지금은 불과 4년 만에 저렇게 전 세계는 아니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 아이들에게 신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발을 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계속해서 탐스의 활동이 되다가 이 숫자가 뭐냐면 100만이죠. 지난 9월 달에 탐스가 100만 켤레째 신발을 기부를 했어요. 4년 만에 된 거죠. 2006년에 10,000 켤레를 기부하고 이후로 4년 만에 100만 켤레를 기부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숫자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 뒤에 숨어있는 어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넘어가라. 네, 슬라이드는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의 어떤 그 주제 같은 거죠. 나눔, 젊음을 캐스팅하다. 저 빈 괄호 안에 저는 다른 걸 한번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이름 듣고 싶어요. 탐스의 창립자인데 블레이크 블레이크 씨가 저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나눔을 실천을 한 거죠. 하나 팔면 하나 기부한다는 어떤 한 가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 100만 켤레 숫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100만 켤레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화자찬을 좀 해보면 저는 저기다가 제 이름을 넣은 거죠.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여러분과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제가 저기에 제 이름을 넣으면서 탐스를 한국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탐스를 통해서 뭔가 이 의미 있는 움직임, 무브먼트에 내가 일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3년 동안 약 한 20만 켤레 이상 정도 판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0만 켤레에서 뭐 20만 켤레라면 사실 꽤 큰 숫자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어떤 그 탐스 슈즈의 성장이나 활동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도 잘 하고 있고요. 꽤 의미 있는, 탐스 안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꽤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서요. 이 사진은 그거네요. 제가 2007년에 그 신발 주러 갔을 때 아이들하고 만나던 사진인데 자랑용으로 약간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그냥 동경화했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도전했을 때 아니면 이것들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런 순간이 오는 거죠. 아마 저런 순간은 저보다는 앞에 계신 원장님이 더 많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더 느끼시겠지만 뭐 그래도 전 젊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이 괄호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 그 주최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나눔, 괄호, 뭔 캐스팅하다, 뭐라고 넣어야 할까요? 뭐 적어주세요. 뭐 그래서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뭘 넣어야 되지? 하다가 이걸 넣으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아니면 블레이크 같은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어, 한 가지 아이디어가 어떤 큰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고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무언가가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뭔가를 시작한 걸 수도 있고 시작이 됐던 거를 도와주는 거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당신을 캐스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쯤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감동이 덜하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그 문구 하나만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 간디 선생님이 남기신 그 격언인데 아시면 아시겠지만 You must be the change you want to see in the world라고 해서 어떤 원하시는 변화가 있고 그 구현되길 바라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하기 위해선 결국엔 자신이 그걸 자체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